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네.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걸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네. 봐요. 이제 고령화를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 또 이틀 네. 만에 또 안경을 또 놓고 왔어요. 아, 네. 고령화의 강력한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군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자도 네. 장구하지 않고 네. 그 폭염 경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어저께 경산 네. 어디 39점 몇 도까지 갔다니까. 다들 하여튼 물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 웬만한 또 연세 있으신 분 나가시면 안 돼. 저 어머니 절대 나가지 마시라 그랬거든. 네네. 아, 근데 너무 힘들어. 하여튼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은 이렇게 또 에어컨을 잘 안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힘든데요. 시장은 오늘 좀 반등 좀 하는 듯 했더니 코스피는 조금 더 보합까지 좀 보합가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조금 뭐 살아난다 하는데 큰 재미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저께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같이 밀렸다고 그러면요. 오늘은 현대차는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주다는 네. 정도? 이 정도가 특징인데요. 시장의 흐름 한번 이 교수께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뭐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연기금과 투신에 대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매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거래소가 좀 더 약한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지속 나오고 있죠. 네네. 이게 7월 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연기금 1일 수익 평가제에 대한 도입이 나타났고, 그리고 8월 달 초에 네. 본격적인 운용사에 대한 교체가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대형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 쪽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당연히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용사 교체 물량에 대한 쪽이 좀 정리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급락이라든가 아니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또 뭐 현대차 이런 쪽에 대한 지금 매도가 연기금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어떤 시장에 대한 쪽을 뭐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운용사 교체 물량에 따라서 월 초에 본격적인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뭐 적극적인 매매가 좀 눈에 띄지는 않고 있죠. 네. 뭐 그냥 소강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연기금 쪽 자금에 대한 쪽에서 여전히 그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쪽은 중소형주 쪽 섹터를 운영했던 쪽입니다. 네. 이쪽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일일 평가제에 대한 도입 이거 자체가 네. 중소형주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 중소형주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그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잠깐 찾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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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념이 네. 하여튼 시장을 펀드 매니아나 펀드를 평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하로
네. 시장 대비 좀 초과적으로 하락을 계속하면 그 뭐라 그래 그 운영권을 뺏는다 그래요? 뭐 그런 네. 개념이라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운영권을 네. 뺐는데요. 그게 네. 이제 그냥 막 뺏어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일일 평가 그 기준으로 해갖고 네.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네.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네. 9% 이상 미스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9% 이상 미스 나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3일 연속으로 9% 네. 이상 미스가 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회수를 하는 자금을 그 흐름으로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뭐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월말 월초 예전에 이제 분기말 분기초였거든요. 네. 분기 끝나고 나서 분기초에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월말 월초에 이런 현상에 대한 쪽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 잠시 봐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300억 순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1000억이었잖아요. 네. 오늘 지금 294억 순매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어저께까지 해서 어저께 4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오늘 지금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이 좀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씩 좀 쉬어가는 모습. 연기금이 어제 또 코스닥 코스피를 또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벌써 200억 정도 내외의 순매도를 보이는 것이 전체 시장의 뭐랄까요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나름 뭐랄까요 강세 이런 것들이 아마 LG 플러스 이런 것들 이런 거 있고 한국전력 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전력 살아 있고요. KT 이런 것들 여전히 뭐라 그러죠 시세에 좀 시세 연속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나마 그런 네. 것들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거 있겠고요. 어저께 저는 방송에서 그 모니터에서 얘기했었는데 블루컴 얘기는 블루컴 훅 빠졌었는데 오늘 또 네네. 반등하거든요. 어저께 네네. 외국계가 좀 나오면서요. 5% 빠졌는데요. 오늘 2% 올라가 있고요. 오늘도 보면 그 작년에 듣보자 올해도 얼마 전까지 제가 몰랐던 네. 영어 나이스가 네. 오늘 또 2% 올라가죠. 네. 영어 나이스 오늘 또 2%. 말아나지게 3% 올라가 있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또 같이 트렌드 얘기하는 우리 이석준 씨 네네. 만났거든요. 네. 만났는데 그래서 롯데에서 만났어요. 오뚜기. 그 양반도 오뚜기잖아. 뚜기가 엄청나게 100만 원을 넘어갔어요. 같은 이석준님한테 또 불러야 돼. 이석준님이 말하는 거가 네. 근데 어저께 나한테 주식 얘기하는데 네. 요즘 별로 안 본대요 주시장을. 네. 그러면서 그냥 뭐 배당이나 받죠. 뭐 그래서 좋은 거 그냥 사두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롯데 아이마트 갔거든요. 네. 살이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살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롯데. 네.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롯데가 다 올라가네 다시요. 아, 네, 그게 하여튼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 되겠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주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여기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는 거 있죠. 네. 코나이. 코나이. 네, 그리고 무슨 페이? 저는 뭐 코나페이인데 저는 코나페이보다는 페이코다. 이렇게 NH엔터. NH엔터보다는 한사다. 한국사이버결제. 왜냐하면 NH엔터는 한국사이버결제 NH엔터 하는 게 코피 그거 아니야? 페이코가 맞는데 이걸 한사가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이버결제가 운영을 한다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줄여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 한국사이버결제 마케팅 비용을 계속 지출을 해야 돼요. NH엔터는. 근데 이게 수익이 잡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사이버결제는 바로 이 마케팅 비용을 자기 돈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더 페이코를 보려면은 NH엔터는 지금 보는 시기는 아니고 좀 더 있다가 봐야 되는 거고 한사가 올라갈 때 그 가치평가가 올라가서 가는 주식이 NH엔터지 네. 지금은 좀 아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사가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페이코에 대한 역할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코나페이도 똑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코나페이가 앞세우는 건 우린 국제인증 받았어요. 이거를 내서 나는 정이 안 가. 네, 별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페이코가 어쨌든 NFC 결제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오프가 다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바로 설치해서 가입은 해놨거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많이 쓸 수 있어 그걸로? 다 쓸 수, 오프라인도 쓸 수 있다니까. 오늘 써보자 그럼. 예, 써보려고요. 워킹 가서? 워킹 가서. 오늘 촬영이 있어서. 몇 시에? 오늘 1시에. 무슨 촬영이에요? 1시에 저거, 와우. 뭐 촬영하는 게 있어요. 와우파? 예, 와우파. 와우파? 예. 돈 줘? 돈은 지금 안 되는데 돈을 되게 만들어야죠. 예. 돈 안 되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 안 되면 입을 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네. 입을 딱 까물고 있어. 돈 안 주면. 과묵한 줄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과묵한 줄 알아.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입 마치겠고요. 다음 우리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설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설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또 같이 진행해 주신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 이 교수께서. 딱 보면 느껴지죠. 금요일도 저도 기다려집니다. 그죠? 좀 더 땀 올라가지. 대한 이슈. 그렇죠. 이슈 땀 올라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네. 한 단계 깊게. 우리가 이제 수박 겉핥기. 저희는 이제 그 대표가 바로 박학다식 아닙니까? 네. 배움은 얇고 많이 먹는 이제 그런 그 박학다식인데, 네. 이분은 좀 더 깊죠. 네. 아무래도 그 이분은 후박 소식하는 이런 분이 아닌가. 후박 소식은 뭐야? 배움이 깊고, 그죠? 배움이 두껍고, 그리고 적게 먹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후박 소식하시는 자, 김종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딱 걸렸어. 네.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네. 그게 전공이야. 네. 페이크 전공. 페이커. 전공이야, 네. 전공. 이따 또 시간 나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최근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뭐 외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양광 쪽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삼성전자 애플부터 얘기 한번 가보죠. 네, 이제 핵심은 뭐 중국 쪽에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을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는 거의 뭐 10% 정도로 보고 있고, 네. 2016년 정도 되면 거의 뭐 제로 성장률에 가깝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 이 이제 매트릭스에서 나타내는 거 뭐냐면,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이 글로벌 탑 20 내로 끼어드는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 2012년도에 4개가 끼어들었고요. 2013년도에 3개, 2014년도에는 하나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는 뭐 르라든지 메이주라든지 이렇게 네. 암약 활동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뭐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 글로벌 탑 수준까지 올라오진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제 중국의 하드웨어 경쟁 때문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 외에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본질적인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본질적인가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이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해처모여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 해처모여가 의미 없는 해처모여가 아니라 네. 경쟁 기업들끼리도 중국 내에서의 사업을 위해서 해처모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베트라고 하죠.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세 개를 모쳐서 이제 BAT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 OS는 알리온 서비스를 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메이주에서 받고 있고 판매는 타오바오를 통해서 하고 서비스는 알리바바에 있는 그 서비스를 쓴다라는 거죠. 네.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노버에서 기기를 받고 있고요. 텐센트는 샤오미와 협력하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기존에 협력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하드웨어, OS 그리고 서비스 이런 부분을 모두 나눠서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중국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북이나 이제 구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데 이 안에서 새롭게 자기들끼리 해쳐 모여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끼리 지금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가장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샤오미 같은 기업은 최근에 돈을 좀 벌고 나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어폰, 뭐 스마트폰은 당연한 거고 뭐 체중계 거기다가 뭐 조명 정수기 이제 우리나라에 곧 진출할 TV까지 네. 뭐 안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최근에 샤오미가 다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인데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결제 액세서리도 있고요, 웹캠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 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 트래커,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중국 내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샤오미의 이 투자가 결국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굉장한 자신감, 미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샤오미 같은 기업도 있고,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AT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해처모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또 나라별로 대응을 달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알리온 OS 그리고 메이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또
메이주가 아닌 마이크로맥스와 협력하고 있죠. 인도 내 최대 이제 IT 생산 하드웨어 생산 업체가 마이크로맥스인데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는 해당 그 제휴업체를 바꿔가면서 네네. 국가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준비된 그림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미고라고 하는 시스템 아시죠? 네네. 인텔과 네네. 노키아가 만들었던 미고라는 시스템이 이름을 세일PC로 바꿨고요. 그 세일PC가 지금 어디 가서 활약하고 있냐면 러시아 가서 활약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활약하고 있냐면 러시아에서 구글이나 이런 서비스를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일PC를 쓰겠다. 네네. 그래서 자체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요가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하드웨어와 함께 실제로 OS는 이쪽으로 우린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구글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서 그 오픈 그 소스로 가면서 얘기됐던 게 파편화 얘기였는데 네. 파편화가 처음에 얘기됐던 것은 이런 버전의 파편화였거든요. 누군 5.0 쓰고 누군 4.0 쓰고 이런 파편화였는데 이제는 이런 오픈소스로 가다 보니까 누구는 이제 알리온 쓰고 네. 누구는 구글 쓰고 누구는 미 쓰고 이런 식의 파편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파편화가 어떻게 보면 국내 하드웨어를 잠식해 들어 갈 수 있는 뭐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포함한 뭐 중국, 인도와 같은 이들 국가 내에서 네. 구글과 애플을 배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 배격하는 흐름 속에 자국 로컬 기업 중에 최강자들이 끼어들고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더 본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나 애플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그 저는 이제 김성훈 과장이 얘기해줬던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똥땡이? 예. 네. 뚱땡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게. 근육돼지라고 차라리 불러. 여기 말하는 건 김성 과장. 여기 네. 있는 듬직한 우리 네. 김성훈 전문가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그,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LG가 잘했던 게, LG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디스할 때, 네. LG가 잘했던 게 덤핑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이 잘하는 거는 패스트 팔로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갤럭시 S6, 엣지 같은 거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 안 해본 거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4G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애플이 하면은 우리도 한다. 라는 걸로 해서 마켓쉐어를 쫙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 하드웨어 메이커로서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 네. 메이커로서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기술을 추종을 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이상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여기서부터는 창조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5G부터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핀테크도 나와야 되고,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네. 뭐 진짜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눈에다가 뭐 또 당뇨병 체크하는 것도 만든다 그러고 별의별 걸 다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역의 시장에 들어가서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딜레마 이런 부분에 지금 처해져 있다라고 봐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면 애가 있잖아요. 애 보면 엄마들이 별의별 걸 다 가르치거든요. 네. 이거 아직 모르시지만요. 창의력 교육을 학원을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이요.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지만 막상 창의가 없잖아요. 왜 그래? 전부 다 외우는 거지. 학원 선생님을 다 바꿔야 되나? 저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큰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주입식 교육의 폐해자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시험 보려고만 공부했지 내가 스스로 그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디스하네? 스스로를 디스. 왜냐하면 내가 느꼈던 사회생활하면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주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주식시장에서 창의력이 되게 중요한 이 교수가 뭔 소리? 이 교수가 창의력은 없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빨리 쫓아가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삼성이지. 팔랑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창의력 팔랑기. 대신에 우리는 팔랑기가 있는 남자들인데. 삼성이 팔랑기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가? 이제 창의력이 부족한데 이 창의력이라는 부분에서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럼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위기의 본질을 알았단 말이죠. 이제 뭐가 이제 인걸 아는데 그럼 애플과 삼성전자 그럼 이걸 위기로 끝나야 돼요? 어떻게든 기회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드웨어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애플은 컴퓨터 기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가 전화기에서 인터넷을 붙인 것과는 달리 애플은 출발 자체가 컴퓨터에 전화 기능을 더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iOS에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향후 어떠한 OS가 나오더라도 애플의 영역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애플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애플이 이만큼 발전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한 거였는데 네네. 이게 중국이 보내드릴게요. 들어오면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일종의 멀티플 축소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멀티플 축소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쟁자 하나가 등장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다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삼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이젠이 의외로 경쟁력 있는 그런 서비스더라. 그래서 네. 삼성의 가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일종의 연결고리로서 타이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지만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치고 나가기 쉽지 않다. 뭐 갤럭시 노트 5를 내놓든 갤럭시 노트 5 할아버지가 나오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나 그 장기 투자의 핵심은 이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OS라든지 다른 서비스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 의견을 좀 바꾼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뭐 중국이 진출하면서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쟁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IT 종목군들에 대한 눈높이를 일단 한 단계 낮출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고요. 애플의 영역은 안 무너지지만 애플은 멀티플 축소 과정, 삼성전자는 경쟁자 등장에 따른 우려감. 그래서 무언가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3세대 경영인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난 체하는 시간이야, 북한, 저기? 아니,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아직도 나오지 않은 제품인데 네. 2년 전에 북한산에 올라가면서 북한산에서 내가 당신한테 우리 이교사한테 디스당했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중국 네. 제품에 갔더니 형님 누가 중국에 그 테레비 샀다가 후져갖고 누가 써요? 나한테 그랬었잖아. 그때는 후졌지. 그때는 후졌지. 그때 후졌으니까 후졌다고 그랬지.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 좀 이게 컴퓨터 되면 안 되냐고. 그냥 모니터만 있고 갖다 끼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있고 그냥 갖다 키보드에다 내 거 딱 갖다 꽂으면 그 내 거 PC가 그게 내 P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스마트폰 사양도 무지하게 좋아졌는데 네네. 그래서 고사양화로 가서 그냥 PC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집에 퇴근할 때 집에 갈 때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딱 끼고 집에서 딱 PC 텔레비전에 꽂으면은 텔레비전도 그게 텔레비전이 되면서 그 PC도 되고 막 이런 거를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사양이 높아지고 그게 좀 나왔잖아요. 스틱형 PC. 그러니까 스틱형 그런 거를 스틱형도 만드는데 왜 그걸 못 하냐고. 스마트폰 갖다 꽂으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 지금 그거 넥 있잖아. 하나 만들어서. 크롬캐스트도 갖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도 단말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냥 그것도 이제 좀 비싼 단말기잖아요. 그러니까 크롬캐스트 같은 것도 좋으니까 더 싸게 29불 99센트.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다음에 내 PC가 내 거 스마트폰 딱 꽂아갖고 그게 PC가 되게끔. 그 스틱형 PC에 88불 네. 먹게 팔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스틱형도 보면 성능은 약간 떨어지고 스트리밍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하드웨어가 딱 좋게끔 할 수 있게 그런 거 왜 안 나오나 몰라. 그런 거 좀 만들어서 팔지. 그러면 반응 있지 않을까? 그런 그 하이브리드형 제품이 이미 나와 있긴 네. 하죠. 근데 이제 사양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고 사양으로 그런 제품을 곧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사물 인터넷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스마트폰 통신업체도 좋은 거 아니야? 사물 인터넷 되면서 그러면 다 저걸로 갈 거 아니야? 전부 다 무제한 데이터로 아, 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크게 보셔야죠. 네, 네. 어떻게 그걸 삼성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그런 거 조그만 거 50불짜리 만들겠어? 아니 50불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말고 50불짜리 만들지 말고 조금 그러니까 어차피 하드웨어 고사양으로 갈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빨가 아니고 최고로 고사양으로 가서 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딱 시장 한번 트렌드 만들어 보고 안 되나? 그래서 고용에 유연하자는 거잖아. 고용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상관없나? 사고가 유연해야지 고용만 유연하면 뭐해? 자기 애들 빨리 창의력 학원 보내. 창의력하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항의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암기 학원도 보냈어. 속셈? 아니 암기. 암기? 하도 암기를 못 해갖고 암기 학원도 있었어요. 자기가 기억력은 좋아. 예, 그 암기 학원 그 학원 다닌 다녔다니까. 덕분에 어렸을 때도 그 학원 다녀서 그런가? 그걸 그러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지. 그런 건가? 왜냐면 내가 몇 년에 2000 몇 년에 뭐 있었지? 그럼 내가 자기가 딱 2004년에 형님 딱 그러잖아. 네. 그거 다 어머님이 감사합니다 해야겠네 내가. 그런 건가? 나는 안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런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 네. 자기 뭐 어머님을 고마워해야지. 네. 네. 다음 한번 주제 보고. 앞서 태양광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태양광은 여전히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공급 과잉은 해소되었느냐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성장은 2016년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2017년부터는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국가별로 보면 재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 성장하다가 2017년에 꺾일 것으로, 즉 소형과 전화에 대부분 성공하면서 뭐 대형적으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둔화되는 것으로, 또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둔화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미국은 이제 가장 탄력이 큰데 ITC 제도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만약에 연장된다면 꾸준하게 성장하지만 만약에 연장되지 않고 마감된다면 2016년에 마감된다면 2017년에는 성장이 훅 떨어지면서 2017년에 태양광 성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도 ITC 제도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논란거리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바마의 기조를 보면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제 지능 권력인 오바마가 거기까지 이루어주고 갈 수 있느냐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독일을 넘어서서 유럽의 태양국의 중심국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국가 내에서 꾸준하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 시장은 인도입니다.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서 2017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016년까지의 성장은 이어진다. 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네. 과연 이게 이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 태양광 시스템을 갖추는데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드 패러티가 완성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일드코라고 하는 형태로 네. 태양광 회사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가벼워지고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태양광 쪽에 전반적인 흐름은 뭐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회사들이 프로젝트 내 모듈을 자체 회사 거를 공급하면서 이제 뭐 비용의 효율화라든지 네. 이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태양광 밸류체인별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대형 상위 2개 업체들이 전체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셀하고 모듈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셀하고 모듈 쪽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 정리만 좀 된 상황이라면 아마 시스템 가격은 더 효율적으로 낮아지면서 아마 태양광 쪽의 수요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격의 하락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서서히 좀 해소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양광 쪽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하나케미칼이나 네. OCI에는 투자 매력이 있느냐? 당장은 없죠. 네. 실적도 당장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큐셀이 최근에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렇게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크게 되면 어차피 OCI나 하나케미칼이 우리나라에 태양광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닌 만큼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가격에 투자하지 말고 네. 시간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자. 좋은 말씀이신데. 이승훈 교수는 어떻게 봐야죠? 저요? 네. 태양광? 이승훈, 아까 소리 왜 질렀어, 갑자기? 갑자기 뭐 채팅을 하는데 네. 채팅하는 걸 대화를 해버렸어요. 채팅하다가. 제가, 이거는 더위 먹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맛이 가네. 맛이 간 거지. 채팅을 하고 있다. 야! 막 그 지금 보게 되면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 준비하지 않았구나. 보시는 게 이제 네. 그 웨이퍼 가격, 네. 지금 보게 되면 웨이퍼 가격이거든요. 이게 그 지금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 네. 폴리실리콘 가격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2014년도 이때보다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지금 가격이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OCI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BP, 네. 그 밑으로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셀 가격이 근데 최근에 안 빠지고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작게 보셔서 그런데 네.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셀 가격이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반등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요가 살아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야지 뭐 그리디 패러티고 뭐 맞춰지는데 유가가 너무 낮아서 진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쪽을 보게 되면 네. 그 아까 하나케미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거 나 했지. 하나키면 얘기하다가. 네. 아까 그 채팅창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그룹이 결국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먹겠구나. 하나그룹. 우리 채팅창에? 예, 예. 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은 대우조선해양을 왜 산업은행에서 왜 지금 팔어? 돈을 그렇게 쳐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거 왜 파는지, 많이 판다 왜 파는지 아세요? 왜요? 나라 회사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1조 3천억인데
지금 1조 3천억 밸류에서 이걸 팔아요? 어? 잠깐만요. 대우조선 1조 3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 2조 3조를 드리겠다는데. 아, 이건 상관하지 말고 나라 돈이니 그냥 네.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돈한테 먹으면 돼. 근데 1조 3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요? 네. 쿠쿠전자 얼마예요? 쿠쿠전자보다 죄송할 땐 쿠쿠전자한테 미안하지만 듣고 있는 쿠쿠전자 쿠쿠전자의 반도 안 되지. 진짜? 2조 8천억이지 쿠쿠가. 진짜? 네. 진짜야? 네, 2조 8천억. 야 대박이네. 쿠쿠의 반도 안 되지. 유란 건 어때요? 유. 삼성중공업이 유는 얼마 안 쿠쿠하고 되네. 비슷하죠. 유는 2천억밖에 안 되네. 배 한 대하고 밥솥 하나하고 바꿔야지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쿠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네, 삼성 공장 하나가 그 도크 하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 얘기 나오겠네. 거제 땅만 생각해도 1조 넘는 거다는 얘기 나오겠네. 그렇게 치면 현대미포는 뭐. 현대미포보단 대우조선이 좋을 것 같아. 미포는 캐시도 많잖아요. 현대미포 1조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미포는 들고 있는 현금이 얼마예요? 그잖아요. 미포는 들고 있는 현금이 그래서 얼마입니까? 좋다는 건 맞다고. 난 아니, 싸다는 거는 동의. 싸다는 거는 싼 건데. 싸네, 싸. 예. 네. 아, 근데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뭐. 핀테크인데요, 핀테크.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김종현 의원이. 전국 술래 하시거든요. 아, 전국 소리. 날씨가 안 좋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빠졌어. 그럼 몸이 좀 안 좋았어, 며칠. 날씨도 안 좋은데 왜 살이 쪄진 거야, 나는? 자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자기 스트레스 살이지. 스트레스 살? 아, 그것도 세상의 모든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 잘 이해 안 되는 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세상에. 심전도 검사까지 다 하고 나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땐 스트레스입니다. 그거 보면서 의사 좀 편한데? 이런 생각은 제 했었어. 눈이 그렇잖아요. 네. 저 눈을 검사할 때마다 네. 1년에 한 1년에 한 번 가면 한 50만 원, 60만 원 검사비 나오거든요. 네. 받는 거는 인공 눈물 네. 처방받아. 난 그래 행복하지. 인공 눈물이 얼마 2, 3천 원씩 주고 사잖아요, 하나에. 네. 좋다 그런 거. 네. 의료보험을 하니까 저는 한 3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뭐 좋아요. 그래서 50만 원 검사하고 받는 거는 처방전 받고 만 원 가면 이만큼 받죠. 인공 눈물을. 그래서 그 핀테크 하는데요. 앞서 그 얘기 있잖아요. NHN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NHN 엔터는 단순하게 딱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승원 대표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동일한 생각인데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걸 게임주로 살려면 지금 당장 팔아라. 이게 게임주로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NHN도 게임에 성공 못했는데 NHN 엔터가 무슨 게임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HN 엔터의 핵심은 앞으로 라인이 가져갈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산업들의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사이버결제 인수, 뭐 파이오링크 인수 이런 것들로 이미 그 중심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격을 무시하고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코의 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떠나서 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앞으로 런칭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격에 투자하기보다 시간에 투자해라. 그래서 지금 뭐 5만 원대인데요. 5만 원대에서 4만 원대 내려가면 더 사고 3만 원대 내려가면 더 즐거워하면서 더 사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은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이 두 분이 다 똑같은 거 보는 거 아니야? NHN 엔터하고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업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회사의 내부의 이제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예전과 같지가 않다라는 분위기, 그 내부가 분위기. 그러니까 이건 뭐 주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죠? 정치적인 보신주의. 그다음에 그래도 나 오라면 바로 가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를 부를 리가 없죠, 정치적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그러니까 회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조직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들이 죽을 잡아가려고 그러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네. 영어 나이스 주포는 알고 보니 학령님 이거 잡혀가지고 아주 큰일 났어요. 저는 나이스 영어 나이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이거는 잘 아시죠? 저는 잘 이성훈 교수 나이스 정보 평가 정보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거지. 난 나이키 평가 정보를 달았는데 나이스는 처음 이 사람들이 다 들어보네. 몸을 빼는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나이키 평가 아니 그 정보만 평가 알아요. 정보 회사들 있잖아요. 시형 정보 네네. 회사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은행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그 들어가는 영역이 이제 어딜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인터넷은행 생겨갖고 뭐 주택담보대출 해줄 거 아니잖아요. 주택담보도 하겠죠. 나중에 하겠죠. 네, 나중에. 네. 근데 지금 당장 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자 우리 주택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근데 그 나중에라는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주택 자료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그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지금 그 케이블 TV에서 하고 있는 광고. 전화만 한 통하면 그냥 바로 꽂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300만 원까지, 뭐 본인 500만 확인만 원까지, 끝나면. 본인 확인만 끝나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할 거냐면 이제 인터넷 은행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터넷 은행 때문에 가장 타격을 볼 수 있는 데는 대부 업체들. 이쪽이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전화 한 통으로 다 확인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 업체들도 일단 신용평가 기관에다가 개인 신용정보 조회하고 나서 바로 꽂아줄 거 아닙니까? 뭐 네. 5분 안에 대출 뭐 이런 게 뭐냐면 개인정보 조회해보고 네. 그 다음에 딱 조건 자기네 그 기준선만 맞으면 그냥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그걸 더 쉽게 해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전화하는 것도 쭈뼛쭈뼛하지만 앱 깔아갖고 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 저항감이 더 없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지 있겠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그리고 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나든가 아니면은 그 저축은행과는 달리 조금 더 기관화돼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줄 거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그 개인 신용 평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전 영어 나이스가 뭔지 몰라서 모른다고 했던 건데 나이스 평가 영어 나이스가 그거였군요. 그거였어요. 네. 네. 저도 뭐 저번에 뭐 동일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신용평가 정보는 뭐 점점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보안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국내 보안주들이 과연 해킹을 막을 기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 기술을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확인됐잖아요. 이태리 팀에서 갖고 오면 되죠. 이태리. 왜냐면 거기서 만든 놈이 더 독립했잖아요. 아니라니까 이태리 애들도 아니, 거기서 만든 애가 독립했어. 이태리 애들도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을 해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돈을 안 쓰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충분해. 뭐 해킹 경진대회 하면 뭐 3위하고 뭐 2위하고 뭐 이래요. 근데 왜 안 돼? 이쪽으로 돈을 안 쓰거든, 전혀.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자를 너무 천대하는 거지. 고용을 유연하게 한대잖아. 기술자를 너무 천대하니까 내가 지금 주식바닥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얘기해봐.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액티브엑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HTML5로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액티브엑스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네. 뭐 나라꼴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기술자를 뭐 천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기술 인력들도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가 조금 뭐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나 어쨌든 정부에서 키우겠다고 했고 이쪽으로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다 먹힐 판이거든요. 특히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것들 들어와서 네. 지금 거기 있는 서비스를 뭐 본격적으로 런칭한다? 뭐 그럴 가능성 당장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네. 실제로 뭐 해외 직구뿐만 아니라 국내 구매 자체도 그런 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의 불안감 또 중국 업체의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빨리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인 투자 정도는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한 주만에 나오셔서 좋은 네. 얘기 주셨고 또 마지막에 또 우리 또 정보통 나이스 영어 나이스까지 하면서 신용정보회사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는 말이죠. 어저께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랑 현대차 이제 같이 빠진 거가 이제 결국 그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갤럭시 S6인가요? 뭐 15만 원 내리고요. 그리고 저기서 또 그 현대차도 산타페랑 투싼 가격 훅 내렸잖아요. 네. 투싼 내리면서 이제 내렸는데요. 오늘은 중국 자동차 얘기 좀 잠깐 좀 해보는 또 이학영 위원의 레포트 뭐 그런 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화면 잡아주시면 제 화면 네. 보면서 얘기를 쭉 해드리겠는데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 보면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냐 지금 중국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이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요 얘기거든요. 요 파일 밑에 보면 그 유튜브 있으니까 그거 좀 봐야 돼요.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점유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5년 8%까지 갔다가요. 2010년 3월에 10% 갔고 5월에 9%, 6월에 7.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5%가 마이너스 14%가 감소됐어요. 14%가 감소됐는데요. 그럼 그 14 뺏긴 거를 누가 갖고 가느냐 보면은요. 중국 토종업체들 있죠. 토종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26%에서 올해 32% 같고요. 이승훈 교수가 몇 번 경고를 했잖아요. 네. 반값 SUV. 예? 55%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중국의 SUV만 보면요. 2013년에 10개 중에 1개였거든요. 올해는 7개입니다.
7개. 7개. 그 중에서 핵심이 하발 H6. 하발 H6. 창청 지처의 그러니까 창청 자동차인데 창청이라는 게 장성의 만리장성의 그 장성. 장안 자동차. 그래서 아니 다른 장안 자동차는 창청. CS. 장성 자동차. 그리고 장성인데 중말은 창청. 창청 지처. 그리고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월이라고 합니다, 그냥. 네, 그레이트 월. 그래, 그레이트 월이라고 자기네 영어로 그냥 통칭해요. 만리장성할 때 장성. 만리장성 장성의 H6고 소위 H 시리즈입니다. 예. 그게 이제 1등부터 막 깔려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3월까지는 현대차 투싼이 10위였다가요. 상반기 전체로는 10위권 밖으로 나갔어요. 10위권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품질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뉴스위크가 얼마 전에 기사를 냈는데요. 브랜드를 가리면 어떤 것이 외국차고 어떤 것이 중국차인지 모른다. 그리고 중국의 웬만한 데 보면 다 BMW나 폭스바겐에 있던 애들을 디자인 책임자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한 7, 8년 전에 기아 자동차를 누가 뭐 BMW 이런 애 데려온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슈나이더. 네,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요. 이번에 다카르 랠리에서 완주한 거예요. 네. 그때 하고 나서 국가적인 경사 했던 거. 우리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84년. 84년. 코란도 당시인데요. 이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5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기억하신 분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아스팔트 위에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었죠. SBS 특별기획. 네? 박봉선 그래서 작가. 보면 지금 문제되는 이병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면 이영애 있죠. 이영애도 풋풋한 이영애. 예, 있고요. 최진실 씨도 나왔던 거. 돌아가신 최진실 씨도 나왔던 거. 그게 바로 그게 파리 다카르 랠리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어느 정도 강자는 요 밑에부터 보여주세요. 요 밑에 영상 좀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영상 이쪽, 보면 이쪽. 이성훈 교수 거에서 잡아주면 영상이 돕니다. 이게 보면 이 영상은 쌍용 자동차의 요거를 잡아요. 네, 쌍용 자동차의 공식 역사입니다. 이건 어딜까요? 짱차 거 맞아? 네, 아니 그레이트 월. 아, 이건 먼저 해줘요. 네. 이게 보면 자기네 그 하발 자동차 홍보 영상입니다. 이게요. 네. 영상도 이제 잘 만들어 중국 애들도. 아, 중국이 뭐가 부족하니? 네. 이런 와중에서 살아남고 완주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오토바이야? 아, 그 오토바이도 있죠. 오토바이도 하는 시합도 있고, 이거 예전에 영화도 나오고 예전에 만화가 박봉성 씨 만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그 아스파트 사나이가 시나리오 그대로 갖다 팔아먹으면 통하겠네. 그게 박봉성 네. 한 거 있고요. 요거에 그 저거 볼 거야? 그 밑에 거는 쌍차의 네. 공식 역사 유튜브 나옵니다. 네. 오디오 두 개를 겹친대. 옛날 거, 옛날 옛날 유튜브 거랑? 옛날 거. 네. 죽였어? 잠깐만요. 아까 거 죽였죠. 아까 걸 죽여야겠네. 오케이. 네. 잠시만. 오늘 참 그거 아세요? 토마토 TV가 사고 났어. 왜요? 토마토 TV는 송출이 안 돼. 블랙 나고 난리 났어. 왜? 토마토 TV 보시는 분은 완전 엑스트라. 더워서 저 안테나가 나갔나? 네, 지금도 방송 못 나가. 토마토 TV. 거기 사세가 기우는구나. 네. 이게 우리나라 어디야? 94년 그때 화면이에요. 84년이 아니고 94년. 아, 94년이요. 84년 못 나갔죠?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말씀 보여드냐면 품질을 얘기할 게 없다. 품질을. 물론 안 좋죠. 안 좋은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뭐 강화도인가 어디에 이제 했던 분 나서는데 매번 고장 나가고 버스 있잖아요. 중소형 네. 버스 들어왔는데 고장 나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동네 학원차도 봤어요. 이거. 학원차. 뭔가 멋있는 차가 있더라고. 근데 네. 중차더라고. 네. 근데 보면 뭐 불만들이 많고 안 좋은 건 있겠지만 현실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품질 얘기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화면 다시 보여주면 바로 이 참가 화면. 차량 259대 중 오로지 네. 오직 58대만 완주하는 죽음의 레이스. 네. 한국 최초 공식 완주 종합 8위. 네. 종합 요거는 이제 완전 개조 부분 제 5위.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이게 소위 볼보 S60입니다. 이게 이제 지리 자동차에서 2010년에 네. 인수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미국에 수출됐거든요. 네. 이게 35,000불짜리거든, 기본이. 네. 35,000불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뭐 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직 중국에서 안 들어왔을 텐데. 이거가, 이런 거가 이제 나가는 거고, 미국 얘기는 2010년부터, 네. 죄송합니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중국에서 만든 토종 차들 있죠. 네. 본격적으로 미국 간다는 얘기하는데, 지금 왜 안 가느냐? 아직 갈 여력이 없어요.
공장이 만들면 다 팔리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아까 하발 자동차 연 6만 대, 7만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직 못 만드는 건데요. 샤오미가 처음에 그 외부로 못 나갔던 거 이유하고 똑같네. 자기가 만나려던 헝거 마케팅? 예, 헝거 마케팅이죠. 그런 건데요. 딱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자기가 준 잡아죠. 현대차 있죠. 주가 차트 한번 보이죠. 제가 주가 월봉. 차트. 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어떻게 됐는지 주가가. 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월봉 좀 잡아주세요. 아, 이제 안경 연봉으로 얹으니까 보면 다 돼요. 지상렬 나오고 KFC 할아버지 나오고 난리 났어 나. 안경 하나 갖다 둬야겠어. 이제 늙으니까 나도 안경을 하나 갖다 놔야겠다. 그래. 오늘 안경집 가서 하나 사다 엿다 놔둬야겠어. 그래갖고 저기 누구지? 김순효 앵커 자리에 놔둬야겠어. 네. 잡아줬어요? 월봉. 85년에서 이때까지 85년 연봉인데요. 예? 연봉. 아, 연봉인지 뭔지 보여줘. 연봉에서 보게 되면은 85년도부터 85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85년이 엑셀 자동차가 미국 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네네. 네, 그때부터 95년 동안 10년 동안 주가는 몇 배? 10배 갑니다. 10배. 10배 가까이 가죠. 네. 2,000원에서 2만 원 넘게 가는 10배 가봤자 솔직히 키움증권이 40배 갔거든요. 네. 40배보단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간 건 뭐 100배가 간 거고 현대차가 100배가 갔는데 그건 뭐 아주 먼 얘기,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전문은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린 거지. 현대차한테 그 10배 오른다고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올랐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 좀 잘 보셔야겠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 이게 상해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상해 자동차가 시가총이 제일 커요. 중국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우리 박준현 전문가도 상하이 계시고요. 지쳐. 네? 박 전문가도 계시고 이재혁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네. 키워드리면 그런 중국 아주 수강통화했으면 많으니까 야 이거 뭐 이거 알아봐 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예? 올랐다면 이제 떨어졌다 이거 X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긴 흐름으로 보시라. 긴 흐름을 보시다. 아시겠죠? 제가 김용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상렬 얘기는 다소 충격적이야. 내가 안경을 내가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살 거야. 테만 있는 거 있잖아. 다 갖고 네. 그런 소리 더 이상 안 들었지. 지상렬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건 좀 삐졌어. 네, 자기도 하면 어떤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쭉 원고를 좀 보다가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무선 충전 네. 이걸 이제 그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유저들이 네. 그 충전 모듈을 따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네. 충전하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로 잡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케아도 지금 이케아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들도 네.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무선 충전 모니터 네.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기기를 집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전통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 대한 쪽을 모니터에다가 무선 충전기 모듈을 넣어서 네. 이제 PC나 근처에 갖다 놓고 근처에 갖다 놓기니까 USB 맨날 들고 꽂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모니터 근처에만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사무실에서 이 모니터 근처거든요. 그렇지. 그 앞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뭐 모니터 밑에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끔 네. 해주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모니터에다가 네. 놓는다라면 상당한 그 반응에 대한 쪽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하나만 더 하고 네. 일부 맡기겠는데요. 오늘 일부의 꽃은 이겁니다. 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뭐, ISA? 아니야, 비밀인데 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뭐 그 영어 나이스도 저는 이제 그냥 발 담근 사람이죠. 제가 뭘 알겠어요. 다들 좋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잘 될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승훈 교수는 처음에는 뭐 조그만 싼 거 싸구려만 하겠지만 저는 많은 대세가 바뀔 거라 보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뉴스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어저께 잘 보세요. 어저께 다음이랑요, 단카카오랑 한투가 손잡았잖아요. 네. 지분 아세요? 지분 한투가 더 훨씬 많이 넣었죠. 잘 보세요. 카카오가 10%. 네, 잘 보세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그냥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요. 전 이거 보고 나서 오늘 이거 대박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KT?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거를 그 링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신문을 잘 안 보시는데요. 신문을 안 잘 보시는데 이거를 내막을 잘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승훈 오늘 방송 안 가요, 오늘? 안 가요. 왜 안 가, 오늘? 오늘 없으니까. 안 가. 월요일 날에도 방송 감독 꼭 이걸 꼭 집어줘야 돼요. 네. 50%를 받았어요. 한국 투자가 50%, 한국금융지질, 그리고 오늘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조금 뭐 50분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카카 10%인데요. 지금 보면 법적으로 보면 다음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4%만 의사권은 4%, 의사권이 없더라도 10%밖에 안 냅니다. 은행법에 의해서요. 근데 5대 10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마쿠로 지금 합의한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은행법이 개정되면 바꾸겠다 그랬어요. 바꾸겠다. 네, 그래서 대주주로 올라. 다음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가요.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이 들어왔어요. 신한금융이 들어와서 10%를 했고 나머지 30%는 또 다음 아는 애들 이렇게 엮었겠죠. 다음에 들어왔는데 네. 이게 보면 뭐냐. 일정으로 보면 10월 1일 날까지요. 예비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9월 30일 날 10월 1일 예비 인가를 해갖고요. 그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발표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나올 텐데요. 네.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이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바꾸냐. 법이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9월 30일 날 11월까지 은행법이 개정되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가 개정되면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나라에서 너희들은 예비 허가 받을 때랑 말이 바뀌면 어떡하니?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나와요. 동의를 받은 거예요. 동의.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요번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누군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런 스펙을, 이런 구정을 또 갖고 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파크도 그런 걸 할 거고요. 네. 인터파크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특정해서 말하긴 곤란한데 여러분 다 눈치채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산업자본이라서 요번에 1차에 쉽지 않을 거라 얘기했던 친구들도 또 그런 일을 많이 할 거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나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겠다는 애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요 인터넷 전문은행 부분 여러분 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 딱 특정한 오늘 회사가 올라요. 지금 그게. 딱 보면 나중에 이거는 그 회사는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1차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던 애들 보면 요번에 다음 카카오도 이렇게 쉽게 보면 야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꼼수로 요거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드러나오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은행법 개정되면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걸림돌이 있던 애들 많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래에셋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셋 아닌 데들도 왜냐하면 미래에셋 금융자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는 건데 미래에셋이 아닌 쪽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좀 잘 좀 보셔야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거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2부 시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